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에픽 프로그램은 뭐 꽤 오래됐어요. 90년대 중반에서 이제 영어 교육을 좀 잘 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원어민 초빙해서 그건 뭐 사실 뭐 도시농촌 구분 없이 각 학교에 하나씩 파견해서 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가되 이제 정규 교사는 아니고 원어민 보조 교사라고 그랬죠. 한국인 교사가 하고 이제 보조로 원어민이 필요할 때만이 한국인 교사가 잘 못하는 부분 이렇게 지금 해서 그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다시 줄인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또 이 토크 프로그램은 그게 이제 뭐지 그 에픽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제대로 그냥 교사를 해서 근무하는 건데 이 토크 프로그램은 그거보다는 그 뭐 교포나 이런 외국 원어민들이 요즘 뭐 대학생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와가지고서 반반이에요. 이 사람 와서 우리가 이제 원어민 보조교사 비슷하게 활용하는데 주로 이제 정규 교과보다는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특별 어떤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교사 역할을 하지만 거꾸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한국과 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런 거.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가면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자기 나라 돌아서 전도사가 되고 이제 이런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이런 교류 차원에서 하는 거가 토크고 에픽은 사람에게 원어민을 수입해서 수업에 내보내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토크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이제 학교를 정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들을. 근데 지금 오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토크 이외에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멘토링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지금 함께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토크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저희 학교에 이렇게 오셨을 때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흥분했었죠. 사실은 굉장히 그 만나보고 싶었던 외국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도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지만 통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본인들 스스로도 답답함을 막 느끼고 이제 그리고 사실 아이들의 그 영어 수준이 시골도 역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 뭐 ABC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조금 또 뭐 이렇게 TV든 뭐든 이렇게 조금 해서 또 의사소통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이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이제 개인 학습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에서 이제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멘토 선생님이 계시니까 내가 원어민 선생님한테 뭔가 말해보고 싶었던 거, 이 표현은 어떻게 영어로 말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토크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운영하는데 또 도움도 주시고 이제 그런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토크 프로그램은 토크 프로그램인데 지금 한국인 멘토링 프로그램이요. 약간 그 서플리멘터리 보완을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토크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방과후 수업도 하고 저희 학교는 정규 수업도 사실 조금 이제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그 방과후 수업에서 좀 더 이렇게 심화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실용 영어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주는 또 개인 학습도 도와주는 그런 어떤 보조의 역할을 또 해주는 게 영어 멘토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는, 토크를 통해서 그 외국에서 온 분들이 하시는 거하고, 멘토링을 하시는 그분들의 역할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 좀 다른 부분인데,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는 정규 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멘토링은 주로 이제 토요일 날 오셔서, 그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1대1 정도 내지는 아니면 뭐 이제 멘토 선생님들께서 오시는 이제 숫자가 사실 오실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1대3 내지는 뭐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보충해 주는 어떤 역할들을 담당해 주셨어요. 예.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영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 함께 하셨어요. 사실 교대에 다니시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의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학생 때부터 멘토링을 참여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교대에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학교 공지사항에 오한초에서 멘토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바로 이제 신청을 해서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선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또 이충일. 뽑히셨어요. 네, 이충일 씨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네. 영화배우 이성재 씨 닮으셨어요. 네. 인상도 좋으시고, 예. 자, 오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멘토링 서비스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멘토링을 하셨나요? 이제 격주 토요일에 가서 이제 저희 한 반에 멘토가 2명 내지는 3명이 들어가서 각자 또 맡은 담당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미리 준비한 영어 관련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벳 같은 것 위주로 이제 그림 그리기나 퍼즐 그리고 게임 같은 걸 주로 진행했고요. 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기, 뭐 읽기, 듣기, 말하기 각종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과 함께 이제 좀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도 물론 진행이 되었지만 방학 중에 1박 2일 정도의 캠프를 가서 원어민들과 아까 말씀하신 그 토크장 학생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같이 놀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생 형들이니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뭐 공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롤 모델이 되는 형아. 예, 좀 선생님은 좀 멀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것이 본인이 전공이 교대는 다 배우는 거죠? 네, 그 초등 교육 전공으로 기본적으로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교육과입니다. 그래서 미술 전공 과목을 몇 가지 더 이제 배우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멘토링을 하셨어요? 멘토링은 제가 2009년 제가 1학년 때인 2009년 가을부터 네. 그 다음에 겨울까지 총 3학기를 했습니다. 3학기를. 이야, 정말 훌륭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멘토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아마 당연히 좋은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함원석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될 그 학생들이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거 정말 미리 연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해당 학생들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가르치는 멘토들도 사실 도움이 되는 게 이게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다 대부분 이제 교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졸업하면. 근데 교사가 되려면 연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근데 교생 실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생 실습이 되게 짧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 교생 실습보다 효과 좋은 게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앞으로 내가 가르칠 학생들에 대해서 성격이나 취향, 심리나 능력이나 이런 것까지를 세세하게 안다는 것은 네네. 그거는 교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교사 돼가지고 허둥지둥 이게 아니는 시행착오 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된 교사로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교사가 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이쪽 도시 서울 지역에도 요즘 교육과부의 방침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예. 서로 윈윈 게임인 거예요, 이것이. 네, 근데 이제 응촌 지역은 원어민이나 영어 자체 노출이 적으니까 그쪽으로 접근하는지 도시는 그건 아닌데 도시는 되게 멘토링이 이제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주요 과목에서 방과후주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과도 그런데 학생들이 상당히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나 어차피 교사 될 건데 미리 가보는 게 굉장히 자기한테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쪽에서는 되게 하고 싶어 하니까 굉장히 이런 거 활성화되면 서로 참 좋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왜 아직 학생 수에 비해 교사 수가 적은데 그렇죠. 이 멘토들이 좀 이게 나눠가지고 해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충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준비된 선생님이라고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게 이제 아이를 사랑하시고 또 아이를 또 이해하시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어린 학생들을 또 상대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말도 안 듣고 또 귀찮고 이런 점이 있는데 어려운 점이 혹시 있었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멘토를 했었는데, 경험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가서 그런지 아이들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아이들조차도 저를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형이나 이렇게 오빠로 네,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좀 애를 먹었는데, 네. 이제 선생님께 많은 조언을 듣고 많이 이제 수업을 거듭하면서 좀 점차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은 어떻게 또 끌어모았나요? 집중력은 역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면은 그 학생들이 한눈을 팔다가도 딱 자기가 좋아하는 게 나오면 이렇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걸 제시하든지 또 예시를 들 때도 학생들이 좋아하는